안녕하세요. 사실과학연입니다. 이제 환절기 오는 것 같은데 감기 조심하세요. 저도 지금 저는 환절기에 보통 비염이 와가지고 지금 제가 약간 코맹맹이 소리가 날 수도 있는데 제가 환절기마다 이래요. 그래서 1년에 두 번 정도 이걸 꼭 한 번씩 하는데 조금 듣기 불편하셔도 이해 부탁드립니다.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 장기금리랑 최근에 있었던 증시 그리고 환율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영상 찍게 됐습니다. 우선 장기금리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는 인플레가 한 번 더 올 거라고는 보고 있어요. 3%, 4%까지 가는 그 흐름이 나오면서 시장에서 한번 그거 가지고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해서 저번 영상에서 제가 4.1, 장기금리 4.1에서 신규 진입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아직 그 인플레에 대한 이야기가 해소가 안 된 상태에서 좀 너무 급하게 내려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어서 되게 강하게 장기 국채 사지 마세요라고 말씀을 드렸던 건데 아니야 다를까 오늘 보니까 4.3으로 다시 올라왔더라고요. 20bp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반등을 했습니다. 이번에 ISM 그 제조업 지수 발표됐을 때 거기 있던 물가가 많이 튀었죠. 제가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ISM 물가 지수가 생각보다 CPI에 선행해서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굉장히 밀접해요. 보시면. 콜레이션 되게 잘 되는 지표인데 그래서 근데 지금 보면은 이 ISM 물가는 되게 올라갔는데 인플레는 그러니까 CPI는 아직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따라서 이 ISM PMI 따라서 좀 반등하지 않을까 그게 좀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장기 국채를 적극적으로 매수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워요. 저는. 그리고 보면은 요거는 또 장기 국채는 호재인 부분이에요. 보시면 요 선이 라인이 미국의 리얼 GDP입니다. 요거랑 똑같이 움직이는 게 요 많은 컴포넌트 중에 하나가 있어요. 보라 색깔. 제가 요것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보라 색깔이 정부 지출입니다. 최근 3년 동안에는 보면은 정부의 지출에 따라서 GDP가 내려갔다 내려갔다 플러스 됐다 플러스 됐다 내려갔다 플러스 됐다 이게 아주 정확히 일치합니다. 즉 현재 미국의 GDP는 정부의 지출 여부에 따라서 그대로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트럼프 정부가 들어오고 나서 하는 걸 보면 굉장히 정부 지출을 축소하고 있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결국에는 쌍둥이 적자를 해소하겠다. 무역 적자, 재정 적자 이 두 개를 해소하겠다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건데 사실 재정 적자 같은 게 지금 감세 얘기도 하고 있는 와중에 그럼 결국엔 세입이 준다는 얘기인데 세입이 줄면서 재정 적자를 해소하겠다? 이거 완전 어불성설인 상황이었는데 도지라는 걸 운영을 하면서 사실 예산 집행 자체를 줄이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죠. 실제로도 그게 많이 되고 있고, 특히 고용 부분에서 많이 잘라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좀 착각하면 안 되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 정부에서, 정부 산하 기관에서 잘려나가는 사람들은 신규 실업 청구 건수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거는 정부 쪽에서 해고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부 쪽에서 따로 실업수당 청구 건수 해서 하는 그 부분이 따로 들어갑니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부분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목요일마다 보는 그 지표에는 아직 이렇게 들어가 있진 않다, 그 부분이. 대신에 월초에 발표되는, 월초 금요일마다 발표되는 논팜에서는 나올 수밖에 없죠, 그거는. 그러한 부분들 자체가 일단 정부의 지출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재정 적자를 해소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GDP가 내려올 거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정부의 지출이 줄기 때문에. GDP 내려오면은 당연히 장기금리 쪽에서의 이 잠재 성장률 텀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요거는 호재. 인플레 부분은 악재. 이건 분명히 한번 덜고 가야 됩니다. 그나마 단기 국채로 많이 운영되고 있는 부분을 장기 국채로 롤오버하는 거는 이미 베센트가 나와가지고 지금 금리가 너무 높아가지고 뭐 굳이 단기 국채를 장기 국채로 롤오버한다는 하지 않겠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다음은 제가 지금 들고 있던 엔화가 5% 빠졌죠. 저번 영상에서 올렸을 때 19% 정도였는데
예. 아, 11%네요, 지금 제가. 아니죠, 아니죠. 1억 1,400만 원 해서 14% 수익이고요. 환으로 5% 정도. 이게 고버스가 많이 내려왔는데, 근데 이 뭐야, N1 환율이 좀 많이 올라가지고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차피 제가 이걸 길게 들고 가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플렁추에이트하게 움직이는 거에 하나하나 반응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제 입장에서는 오히려 그 첫 번째 제가 엔화 사라고 했던 영상에서 말했다시피 저는 어차피 여러분이 같이 투자를 했으면은 더 좋잖아요. 제 입장에서는. 그 정도로 제가 컨비션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설득하기 위해서 그런 논리를 폈던 거고. 전 사실 이게 지금 빠지면 오히려 빠져가지고 여러분한테 같이 사자고 얘기하기 좀 더 편할 것 같아요. 이 전 영상에서 말했다시피 저는 오히려 제가 수익이 한 20% 정도 나고 있다 보니까 이걸 올리는 게 의미가 있나? 그냥 뭐 내가 수익 났다고 돈 자랑을 하려는 건가? 그런 생각까지 들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의미가 없다는 거죠. 새로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어차피 사라는 얘기는 아니야. 왜냐면 이미 얘가 20%가 수익이 났는데 여기서 이제 와가지고 더 태우라는 얘기를 하기가 어렵죠, 사실. 근데 마침 또 이렇게 좀 제가 그러니까 수익이 줄어든 거죠. 수익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진입하기에는 조금 더 괜찮지 않나. 예, 그렇게 보여요. 어차피 저는 원엔 환율 같은 경우에는 1,000원까지는 그냥 무난히 갈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것도 아직 안전마진이 한 1, 2% 있다고 보여지고 니케이도 아직은 38,000이 뚫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38,000 다시 온다고 하면은 예전에 거기가 지지선이었다고 하면 이제는 저항 라인이 됐기 때문에 오히려 3,800에서는 다시 38,000에서는 다시 한번 사보는 것도 괜찮겠다 인버스를. 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제가 아직 차바이오텍은 투자가 안 끝났는데 보시면 오늘 코스닥 150 선물 보면은 한 3% 가까이 빠졌어요. 근데 코스닥 150에 들어가 있는 차바이오텍 같은 경우에는 오늘 올랐어요. 제가 차바이오텍 투자를 왜 하고 있냐면 저는 뭐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위험자산 투자가 지금은 좋지 않은 시기라고는 보고 있어요. 근데 왜 차바이오텍 투자에 그렇게 많은 금액을 했냐? 그거는 차바이오텍이 지수의 변동성과 굉장히 동떨어져 있어서 그래요. 흔히 요거를 베타 값이 낮다고 표현을 합니다. 지수의 변동폭 대비 현재 내 개별 종목의 변동폭이 굉장히 좁을 때 지수의 변동성을 굉장히 좀 멀리 있는 이런 투자에 대해서 베타 값이 낮은 종목이라 이렇게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차바이오텍은 베타 값이 낮기 때문에 차바이오텍을 했던 거고 제가 저번 달에 KB금융을 샀던 이유도 사실 코스피 대비 그러니까 이 금융주 쪽이 굉장히 배당 성향이나 이런 것 때문에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지수 변동폭의 변동성 대비 그 KB금융도 변동폭이 낮아서 제가 KB금융을 택했던 거예요. 배당주, 은행주 이런 거. 그런 것도 이제 베타 값이 뭐야 딱 낮은 딱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차바도 지금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뭐 수익은 일단 많이 나 있는 상황입니다. 수익 얘도 솔직히 수익은 1,000만 원 따위로 나 있는데 요거는 공매도 재개 전까지 그러니까 3월 말까지 기간은 보고 있어요. 3월 말까지 갔는데도 이렇게 빌빌대고 있으면은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기간 마지노선이 존재한다. 뭐 수익 실현이라던가 그런 기준을 하나 추가 3월 31일 전에 정리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장 미국장 보시면은 장기 금리 최근에 이게 반락해가지고 4.1까지 내려갔다가 저는 사실 4.1이 되게 오버라고 생각했어요. 지금 특히나 막 GDP 나오 들어가면은 마이너스 2점 몇 찍혀 있고 막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약간 경기가 안 좋은 거 아닌가 막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트럼프 관세 때문에 미리 뭐라 해야 될까? 프론트 러닝? 그러니까 선제적으로 수입한 부분 때문에 발생된 그냥 착시 효과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지표들 점점 하나하나 발표되면은 다 돌아올 거예요. 플러스로. 저건 아직 저번 뭐야? 3월 3일? 그러니까 한참 남았죠. 그래서 이번에 ISM 뭐 서비스업 제조업 지수도 괜찮게 나온 거 보니까 다 돌릴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다음 주에 그냥 기다렸다 보면은 다시 정상으로 돌아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것도 그렇고
4.1은 아무튼 너무 과했다. 저는 경기 침체 없이 3.5까지 가는 거 어렵다고 봐요. 고용시장이 빠그라지면 3.5까지 가능. 그거 아니고서는 경기 침체 정도는 와야 3.5까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뭔가 이렇게 중장기 트레이드 안에서 발라먹을 수 있는 부분은 4% 부근. 전 오히려 4% 오면은 제가 인버스 찍으려고 그랬거든요. TBT. 근데 택도 없이 4.1에서 바로 반등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4.3 부근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니케이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 38,000, 38,000 부근이 여기가 딱 박스권이에요, 이렇게. 과거의 박스권이었어요. 38,000만 오면 그대로 반등해서 날라갔죠, 다. 4만. 박스가 좀 이상하게 그려져. 이미 이렇게 작년 말부터 계속 이렇게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와가지고 여기 뚫기 쉽지 않을 겁니다. 38,000을. 그래서 오히려 요게 상승해서 38,000에 오면 오늘도 보면 38,000 그쳐 왔었단 말이에요. 이런 때 오면 오히려 여러분들은 조금 편하게까지라고 말하긴 좀 그런데 그래도 분명히 사봄직한 구간이면은 맞다. 눌림목 정도로 생각하고 그러니까 진입하기에 괜찮은 자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번에 38,000 뚫을 거라고 생각해서 요 위에서 잡았던 거고 38,000 실제로 뚫었고 지금 요 아래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테슬라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저는 살 생각이 있어요. 테슬라는. 지금 고점 대비해가지고 마이너스 44% 빠져 있는데 지금은 진입할 시기가 아니에요. 저는 3, 4월 부근에 한 번 더 조정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나스닥 2만 깨지는 거는 한 번은 봐야 된다. 그런 입장이어서 지금은 살 상황은 아니고 이것도 째려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냥 그물망에다 넣어놓고 대기했다가 내가 원하는 가격까지 오면은 살 생각이 있습니다. 엔비디아 살 생각 없어요. 엔비디아는 실적도 좋아서 실제로 주식이 올랐어요. 그래서 둘이 똔똔이 상쇄가 된 거예요. 실적이 좋은데 주가가 안 올랐어. 그럼 사야죠. 실적이 안 좋은데 주가가 내가 들고 있어. 근데 아직 가격을 유지해줘. 그럼 아유 고맙습니다 하고 팔아야죠 당장. 저는 그거 후자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좋다고 생각해서 다 올라왔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뭐 더 좋아지니 많이 막 그런 얘기를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돈은 잘 벌겠지만 주주는 돈을 못 벌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엔비디아는 포기합니다. 아이온큐는 그냥 쓰레기입니다. 쓰레기. 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주식 투자에 있어서 약간 베이스를 좀 가장 기본 지식을 간과하는 경우가 있는데 뭐냐면 내가 그 주식한테 돈을 주면 그 돈을 받아서 주식이 돈을 번다. 그 돈으로 배당금을 준다. 이게 기본 주식 투자의 기본입니다. 기본.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워낙에 배당이라는 걸 받아본 적이 없이 살다 보니까 예, 아이온큐 내가 돈을 줬어. 돈을 벌어야 돼. 그래 나한테 배당도 나오고 하지. 근데 돈을 벌어요? 아이온큐가? 여러분들이 준 돈을 까먹고 있는 기업이죠, 여기는. 근데 여기다가 투자를 한다? 그러니까 막 내가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살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는 알겠어요. 근데 그것조차도 저는 이게 타이밍 한번 잘못 잡으면 이렇게 이게 오히려 더 문제입니다. 이렇게 천천히 밀리는 거. 하루 자고 일어나 밀리고 자고 일어나 밀려. 이런 게 진짜 죽는 맛이에요, 정말. 손절할 타이밍도 못 잡아요, 이거는. 그냥 하루 계속 1, 2%씩 계속 빠지는 거야. 제가 제일 싫어하는 차트입니다, 이게. 그래서 아이온큐 좀 수익 봤다고 방방대더라고요. 제가 작년 막년에 나가니까 갑자기 또 이 친구들이 예, 좀 아이온큐 얘기를 막 하길래 아이 고점이다. 이거 100% 고점이다. 답도 없다. 아니나 다를까? 예, 지금 꼬라박아가지고 지금 마이너스 60% 고점 대비. 아이온큐 같은 거 사지 마세요. 진짜 돈 잘 버는 사람들이 이런 거 안 삽니다. 팔란티어. 팔란티어는 진짜 뭔지 모르겠어요. 제가 뭔지 몰라서 얘기를 못 하겠어요. 뭐 군수업체인지 AI 업체인지 그러니까 알아보고 싶지도 않고 솔직히 얘기하면 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산다면서요. 그래서 싫어요. 저 우리나라 사람들 손 탄 거 싫어해요. 보통 그 사람들은 투자에 실패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옛날에 제가 그 얘기 맨날 말씀드리지만 투자에 성공하는 사람 5%, 나머지 15%는 본, 나머지 80%가 돈을 잃는다. 내가 돈을 얻고 뭐야, 수익을 내고 싶으면 상위 5%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쉽지 않죠, 진짜. 그래서 아무튼 개별 종목은 요런데 저는 굳이 여기다 다 투자할 필요 없다고 봐요. 너무 이런 종목 쫓아다니지 마세요. 막 급등하고 급락하고 이런 거. 그렇게 안 해도 돈 충분히 잘 벌 수 있어요. 요즘에 변동성 자체가 너무 큰 그러니까 시대가 됐어요. 그런 시대예요. 변동성 자체가 엄청 커요. 막 정보도 막 워낙에 빨리 뿌려지고 하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런 거는 좀 급등 이런 투자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원자재는 금 투자 관련돼 가지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저는 2600, 2700 이 정도 레벨까지 내려오지 않는 이상 딱히 금을 담을 생각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 포트폴리오의 가장 큰 문제인 인플레 해지가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건 좀 아쉬워요. 우리나라의 김치 프리미엄 붙어가지고 금 가격 현상됐던 거 아시죠?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실제 금 시장에 가가지고 자꾸 금을 사가지고 우리나라에서만 금이 전 세계 금 가격 대비 15% 정도 비쌌었어요. 근데 지금 그게 다시 전주 대비 15% 하락하는 바람에 예, 지금 전 세계 이 금 가격이랑 연동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들 산다고 막 쫓아 사고 그 지가 뭘 사는지도 모르고 샀다는 얘기예요, 결국에는. 아무튼 뭐 요렇고 그 가격 오기 전까지는 안 살 텐데 일단 인플레 해지용으로 뭘 편입할지는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리, 구리 미쳤습니다, 완전. 4 찍고 날라가서 지금 4.7까지 올라와 있어요. 생각보다 중국이 돈을 풀려고 하는 의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시장이. 실제로도 주식이 많이 올라가고 있고요. 이관신 이번에 뭐 좀 잘 해가지고 돈 벌 생각인 것 같아요. 다만 이게 구리가 좋다는 얘기는 산업이 좋다는 얘기인데 왜 WTI만 빠져요? 산업의 쌀인데 석유가. 이건 그냥 압도적으로 트럼프가 찍어 눌러서 그런 겁니다. 오펙이 뭐 당연히 증산한 이슈는 그 다음에 나온 얘기고. 그래서 원자재 쪽에는 굳이 아무튼 투자처는 없어 보이고 금 투자한다고 하면 2,700 최소 2,700까지는 와줘야 손이 나갈 것 같다. 구리 가격만 봤을 때는 진짜 전 세계 뭔가 제조업이라던가 산업 쪽이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요거만 봐가지고는 탁 봤을 때는 네, 괜찮다. WTI는 트럼프가 억지로 찍어 누르고 있기 때문에 절대 투자하면 안 된다. 근데 만약에 60불까지 내려온다? 그럼 저는 롱으로 예, 바꿔서 살 겁니다. 환율이 중요해요. 요즘 환율의 무조건 이슈는 유로화입니다. 유로화. 현재 통화 FX 시장에서 제일 핫한 거는 유로화입니다. 보시면 달러 인덱스는 그냥 100%예요, 제가 보기엔. 100% 그냥 이 유로화와 달러의 갭 상대 비교를 통해서 달러 인덱스가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달러 인덱스에 들어가는 거는 뭐 스위스 프랑, 유로화, 독일 뭐야 저기 영국 파운드와 뭐 이런 거 해가지고 65에서 70% 정도 차지를 하는데 나머지가 너무 미비하다 보니까 그냥 유로화가 예, 절대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이거 딱 정반대하면 딱 맞죠. 최근에 보시면은 아이 복잡해라. 이 노란색이 유로 증시입니다. 노란색 증시부터 따라가 볼게요. 작년 말부터 시작해서 급등해가지고 지금 날라가 있어요. 4,800에서 5,500까지 한 달, 두 달, 세 달 걸렸습니다, 지금. 4,800부터 5,500까지. 엄청난 거예요, 진짜. 반면에, 어디 있어? 초록색이 US 500입니다. 그러니까 S&P 500이라고 보시면 돼요. 작년까지 잘 올랐다가 올해 들어와가지고 완전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최근에 급락한 상황까지 대신에 유로화 나중에 무슨 일이 있었냐? 유로화와 달러의 환율이 쭉 미국장이 좋을 땐 쭉 빠지다가 반대로 유럽장 돌아서기 시작하자마자 환율 급등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미국에서 돈을 빼서 유럽으로 갔다는 얘기예요. 미국에서 달러를 들고 유럽 시장으로 가서 달러를 풀고 유로화를 사서 유럽 증시에 투자를 했다. 요 로직이 가장 합리적이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유로화가 이렇게 강세를 띠고 있고, 왜냐면 수요가 너무 많다 보니까
유럽 증시를 사고 싶어. 왜 사고 싶어요? 최근에 발표되는 거 보면은 이 부양책 많이 넣고 있죠. 방위비 관련돼 가지고 북장 뭐 많이 넣고 있고 독일 같은 경우에도 한시적으로 국방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는 부채 한도 증액하는 거에 예, 뭔가 이렇게 오케이 한다 이런 식으로 약간 특별법처럼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독일도 보면은 주가 엄청 날라갔어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상황이 좀 발생되고 있다. 요것 또한 사실 미국 증시에는 좋은 상황은 아니죠. 유럽이 너무 좋다 보니까 작년에 미국 증이 너무 좋다 보니까 달러로 다들 바꿔가지고 미국으로 진출했잖아요. 그거랑 비슷하게 최근에는 유럽 쪽으로 사람들이 이 저 부양책을 보고 투자를 하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따라 들어갔다. 그거로 인해서 유로화가 좀 강세를 띠고 있다. 그러는 바람에 달러 인덱스가 내려왔다. 그런 로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엔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지금 예, 148 일단 뚫고 내려갔습니다. 결국에는 150 일단 아래로 내려왔다고 확정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150 하단으로 내려왔다. 원엔 같은 경우에는 지금 980원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1000원까지는 일단 무난히 갈 걸로 보기 때문에 한 1, 2% 정도 환에서 안전마진은 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아무튼 요약하면은 인플레 걱정된다. 근데 현재 정부가 하고 있는 꼬라지 봐가지고는 정부의 지출이 줄어들 것 같은데 최근 3년 동안의 GDP에서 정부의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보시면 정부 지출 그대로 따라가죠 GDP가. 그래서 다음 1분기 GDP는 좀 아랫방향으로 움직일 확률이 굉장히 높다. 니케이 지금 저번에 올릴 때 15%였는데 지금 꽤 빠졌으니까 이건 장중에도 제가 봤을 때 10% 아래까지도 내려간 적이 있거든요. 그냥 그런 때 좀 매수하면 좋을 것 같아요. 차바는 일단 들고 있고 차바 차바도 한번 보고 갑시다. 차바가 뭐 있어? 찾아볼게요. 얘도 보면은 얘가 애초에 놀던 라인이 15,000원은 최소 15,000원 위에서 놀았단 말이에요. 2만 원하고 15,000원 사이에서 이렇게 쭉 박스권을 그리면서 오다가 갑자기 유상증자 쳐맞고 하한가 꼽힌 다음에 요 다음 날에 지금 외국인이 사가지고 지금 같이 이렇게 오고 있는 거예요. 일봉으로 한번 봅시다. 요 바닥에서 설설설 기면서 외국인이 엄청 매집 잘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 포기를 못 하는 겁니다, 지금. 지금 수익이 솔직히 뭐 많이 나긴 났어요. 근데 제가 지금 안 팔고 있는 이유가 어, 이 차바이오텍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종목이에요. 내가 삼성전자 샀으면 100번도 더 팔았을 수익률인데 내가 차바이오텍은 내가 리스크 테이킹을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뭐 작은 선물 하나랑 비교를 한다? 굳이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거죠. 애초에 이 종목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기 때문에 하이 리턴을 기대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거 막 1, 2% 먹고 빠진다? 그럴 거면 이 종목을 왜 골랐어? 왜 하이 리스크를 지고 로우 리턴을 골라? 그런 측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무튼 차트도 되게 이쁘게 딱 매집 잘 이루어져가지고 수익 약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생각입니다. 차바가 진짜 제가 저희 가족이랑 친구들한테는 진짜 투자 좀 잘 권유해가지고 좀 잘 되는데 제 동생은 제가 하는 말 그대로 합니다. 무지성이에요, 무지성. 지능 없어요. 그냥 하라면 하고 팔라면 팔고 사람 사고 그냥 그게 끝이에요. 남이 고민해 주는데 그걸 내가 왜 하나? 막 이런 느낌이어가지고 제 동생도 보면 이게 동생은 시드가 2천입니다. 얘는 이게 만천 만천대에서 샀어요, 얘가. 그래서 지금 이게 12% 정도 수익이 나서 180만 원 수익이 난 거고. 근데 이 새끼 내가 반 팔라 그랬는데 3월 4일 3월 4일 요 장대 양봉이에요.
하루에 13,250원까지 14%까지 올랐을 때. 아버지는 13,000원에서 다 탈출했고, 전부 다 팔았어요, 아버지는. 제가 이거 들고 있는 거 다 팔라 했잖아요. 이거 시간도 보면은 9시 18분이에요, 9시 18분. 장 열리자마자 거의 판 거예요. 보고 있다가. 아버지는 다 던졌고, 아버지는 500밖에 안 들고 있어서 다 던졌어요. 그래도 수익률이 13%니까 70만 원이 넘게 수익이 난 거예요. 여기 보면 영구는 절반 남겨라 그랬죠. 이게 제 동생이 진짜 영구라 부르거든요. 그래서 영구가 절반을 남기라고 했는, 저도 이거 지금 봤어요, 저도 이거. 절반보다 더 판 것 같네. 아무튼 얘도 12,940원에서 나왔으니까 뭐 사실 지금도 12,800원 부근이니까 잘 판 거죠. 아무튼 이건 지금 제가 들고 있는 게 지금도 적지 않아요. 꽤 들고 있어서 기다렸다가 수익 극대화해서 잘 나올 예정입니다. 이거는 애초에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종목이기 때문에 일찍 팔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기대되는 모멘텀이 아직 실현이 안 됐단 말이에요. 저는 이 두 번째 정정 그 유상증자 보고서도 발려 먹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위쪽까지 충분히 보고 있습니다. 15,000까지는 와줘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면 안 됩니다. 저 지금 이거 못 팔아요. 내일 아침에 이게 13,000원이 찍혀도 못 팔아. 아, 근데 이것도 좀 바뀌었어요. 제가 오늘 보니까 분명히 누가 매집하고 있거든요. 근데 매집을 하고 싶은데 파는 매물이 없어. 파는 매물이. 저는 이런 거 보통 종목 하나 제가 붙잡으면은 하루 종일 보거든요. 저는 이거. 하루 종일 프로그램 매도 어떻게 돌고 있는지, 거래원에서 누가 사고 있는지, 어느 창고에서 누가 얼마나 사고 있는지, 얼마씩 사고 있는지, 패턴은 어떻게 사고 있는지, 그걸 제가 하루 종일 보거든요. 이거 제가 진짜 3개월, 이거 2개월. 2개월을 그냥 내내 추격한 종목이에요. 작년 말부터 사가지고. 그런 거 봤을 때 어제 오늘 제가 보고 느낀 건 뭐가 있냐면 갖고 싶어. 주식을 빼들고 개미들한테 빼들고 싶은데 이 호가 걸려 있는 게 없어요. 셀로 걸려 있는 게.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그래서 충분히 그냥 괜찮을 것 같으니까 저는 일단 들고 갈 예정이고요. 그리고 보면은 심택 이런 바이오 이거 주식 반도체 종목들 있죠. 심택 옛날에 엄청 잘 나갔거든요. 근데 지금 반토막 났어요. 최근에 심지어 급반등 했는데도 반토막이에요. 그러니까 종목을 잘 골라야 돼요, 우리나라는. 어줍지 않게 고르면은 자 그냥 착살 나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에코프로는 마이너스 80%입니다. 위에서 물려가지고 호로록 다 내려왔죠. 저도 이때 몇 번 빨아먹긴 했는데 진짜 에코프로 얘기 유튜브에서 에코프로 얘기하죠? 악플이 진짜 이때는 진짜 악플 진짜 많이 달렸었어요. 근데 아무튼 현실은 이렇게 됐다. 너네 빼고 돈 다 잘 벌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제가 30만 2천 원에 팔았는데 지금 37만 8천 원이네. 이런 건 못 사. 이런 거 추격할 필요 없다고요.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냥 그거예요. 이런 거 추격하지 않아도 돈 잘 벌 수 있어요. 대신에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잘 기다렸다가 기회가 왔을 때 딱 잡으면 됩니다. BM도 뭐 비슷하네요, 차트는. 아무튼 근데 오늘 준비한 건 뭐 여기까지 하고요. 아무튼 최대한 좀 보수적으로 했으면 좋겠고 주식 종목 같은 경우에는 3월, 4월 부채 한도 이슈나 개인소득세 신고 이슈 4월에 그거 지날 때 만약에 증시가 조정을 받는다고 하면은 충분히 매입할 가치가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이 올려주신 댓글 보고 답변하는 식으로 할게요. 아, 오늘은 그래도 좀 댓글이 많네요. 미래에세 환전우대 이거 꼭 하세요, 여러분. 외화 투자할 때 증권사에 전화해가지고 이 환에 대해서, 이 통화에 대해서 환전우대 해주세요라고 지정을 해야 됩니다. 기다려야 돼. 진짜 잘 기다리면은 무조건 기회가 오게 됩니다. 개인 투자자로서 주기적으로 매크로 뷰를 업데이트하기 어려운데 덕분에 많은 도움 얻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매크로가 좀 그냥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주식 투자를 할 때인가? 아니면 안전자산인 채권을 할 때인가? 혹은 통화?
요런 걸 보는 데 있어서 매크로를 보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주식 투자를 하는 기간이 1년에 길지가 않아요. 했다 안 했다 했다 안 했다 하는데 그 기준으로 삼는 게 보통은 미국의 유동성을 보고 움직입니다. 저는. 특히 지급준비금 혹은 재정 지출. 작년에 옐런이 돈 풀었던 것처럼. 제가 6월, 7월에 주식 빡세게 하고 쉬었다가 작년 말 11월, 12월에 한번 또 빡세게 하고. 그럼 결국에는 나머지 8개월은 주식 투자 안 했다는 얘기예요. 주식은 안 하지, 그때는. 개별 주식 같은 거. 그래서 아무튼 매크로를 내가 보는 이유는 지금이 투자를 적극적으로 할 때인가 보수적으로 할 때인가를 판단할 때 굉장히 좋다. 제가 보유 중인 종목이 52주 신고가에 들어갔는데 급등은 아니고요. 분할 매도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궁금합니다. 아직 거래량이 터진 게 아니어서 거래량 터지면 분할 매도 시작해야 되는지 고민되거든요. 현재 60%입니다. 저는 매수 사유가 명확하면 매도가 편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매수 사유를 명확히 하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본인이 들어갈 때 뭘 보고 들어가는지가 중요해요. 저는 제가 차바이오텍 예로 들어볼까요? 차바. 전 차바 제가 왜 들어갔다고 했어요, 아까? 첫 번째, 유상증자 이슈로 이미 하한가를 쳐먹었어. 이미 하한가로 쳐박았다. 그래서 저는 일단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었던 거고. 근데 이미 많이 올라오는 바람에 가격적인 메리트는 많이 줄어들긴 했습니다. 근데 일단 제가 살 때 이 매수 사유가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매도를 해도 되는 시점이 온 거죠. 매수 사유가 명확했던 거죠. 유상증자를 하는데 가격이 너무 많이 빠졌어. 근데 가격이 이제는 오르는 바람에 매수 사유가 훼손이 됐다고 볼 수 있죠. 가격이 올랐으니까. 두 번째로 외국인 수급. 저는 외국인이 수급 때문에 이걸 보고 들어가 있는 건데 만약에 외국인이 뭐 내일이라도 당장 판다. 혹은 프로그램 매도가 몇십만 주씩 잡힌다. 그러면 매도해야죠. 매도 포지션 잡아야죠. 근데 매수 사유가 없다. 그럼 매도를 못 합니다. 매도를.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주식은 매도가 구할입니다. 구할. 매도를 잘해야 돼요. 저는 제가 수익 잘 내고 있는 이유가 제가 손실 진짜 거의 안 보거든요. 근데 그렇게 잘할 수 있었던 이유가 매도를 잘해요, 저는. 그냥 적당히 먹고 잘 빼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내가 팔았는데 만약에 주식이 빠져. 그럼 잘못된 겁니다. 애초에 내가 잘못 샀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나는 내가 막 펀더멘털이나 막 어떤 이슈 때문에 보고 샀는데 내가 팔고 나서 급락한다? 그럼 뭐가 잘못했다는 거. 내가 만약에 시간을 조금만 지연하거나 타이밍을 잘 못 맞췄으면은 손실을 봤다는 얘긴데. 그래서 매수 사유가 중요하다. 저 같은 경우에 만약에 차바이오텍에서 지금 외국인 창구로 매물이 출회된다거나 프로그램 매도가 잡히게 되면은 저는 팔아야 됩니다. 요때 왜 팔았어요? 제가 3월 4일에 왜 사람들한테 다 던지라 그랬겠어요? 가격이 올라오면서 유상증자 때문에 제가 샀던 건데 그게 해소가 된 거죠. 매수 사유가 훼손이 됐기 때문에 팔라고 한 거예요. 가격이 올라왔으니까. 저는 그 두 가지가 지금은 제 매도 사유입니다. 그래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때가 오기를. 오늘까지도 보면은 외국인 매수 상태였어요. 그래서 아직은 저거는 조금 더 들고 가도 될 것 같다. 본인이 살 때 이슈가 뭐였는지 보고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니케이가 나스닥과 커플링돼서 나스닥과 같이 움직이는 걸로 보이는데 나스닥이 상승하면 니케이도 같이 오를 것으로 보시나요? 당연합니다. 이거는 최근에 그냥 거의 0.7 정도의 상관관계로 같이 움직이고 있어요. 또한 부채 한도 이슈로 유동성 축소 전까지 나스닥 방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마지막으로 국장은 아예 안 보내시는지요? 부채 한도 이슈로 유동성 축소 전까지 나스닥은 저는 일단 안 좋다고 봐요. 이러나 저러나 좋은 게 없어요. 적어도 윗방향으로 움직일 요소가 없다. 아랫방향으로 나오는 이슈들은 약간 긴가민가한데 적어도 윗방향으로 움직이는 건 없다. 그냥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저 아래쪽으로 제가 움직일 거라고 보고 있는 거고.
미국채 지금은 안 들어가지만 나중에라도 들어갈 생각이 있는지, 그렇다면 시기가 어느 이벤트라고 보시는지요? 저는 만약에 4.5 다시 오면은 조금 매입할 의사 있고요. 4%까지 내려가면은 오히려 채권 인버스 찍을 생각이 있습니다. TBT. 개별주 단타나 스윙 해보셨나요? 저랑 함께 한 지 얼마 안 됐나 보네요. 아, 신규 회원이네. 얼마 안 됐네요. 저는 적극적으로 할 때는 제가 엄청 빠르게 움직여요. 근데 제가 사고 며칠 안 되면 보통 잘 오르더라고요. 제 단톡방에 있는 사람들이 저 안 나가고 저렇게 저랑 같이 하고 있는 이유가 솔직히 저는 주식도 잘 했어요. 수익 잘 냈어요. 제가 이미 솔직히 몇 년치 연봉은 해놨거든요. 예. 솔직히 몇 년치 연봉 해놨어요. 그래갖고 제가 사실 전업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 개인적인 얘기는 좀 안 하고 싶은데, 아무튼 예,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개별주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근데 남을 알려줄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굳이 언급은 안 하는 거예요. 이번에 제가 그래서 차바이오텍 어떻게 투자했는지 여러분 한번 강의 같이 나누고 싶다고 한 이유는 그냥 같이 하고 싶어서요. 같이 하고 싶어서. 기업 분석해서 장기 투자 경험 있으신지요? 기업 분석 저는 안 해요. 저는 제가 잘 모르는 건 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기술적 분석이라던가 뭐 제가 볼 수 있는 이슈 정도? 테마, 수급이랑 기술적 분석을 많이 봐요. 저 같은 경우에는 개별 종목 할 때는 미국 배당주 투자. 저는 배당주 투자는 완전 사기라고 봐요. 그냥 사기라고 봅니다. 사기라고. 주식이 에이, 뭐 아무튼 저는 배당주는 그렇게 좋게 보진 않아요. 저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는 게 좀 더 제 성향이랑 맞아서 원행 가격은 최대 얼마까지 보시나요? 생각하시는 최대 가격에 도달하더라도 계속 보유하실 건가요? 계속 보유할 겁니다, 일단. 첫 번째, 계속 보유할 거예요. 저는 전체 제 자산의 일부 포트폴리오 안에는 외화를 넣어 놓을 겁니다. 제가 선택한 거는 엔화였고, 예, 지금 그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차라리 뭔가 투자를 해도 일본장에서 어디로 투자를 할 계획이지, 그거를 원화로 바꿔서 원화에 있는 곳에서 투자한다? 그럴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니케이 25 지수에는 다양한 산업군이 있을 텐데 제조업이 비교적 시총이 커서 니케이 지수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신 건가요? 그리고 매크로는 어떻게 공부하셨는지 여쭤봅니다. 매크로는 저 같은 사람들이 보통 설명할 때 좀 펀더멘털한 부분을 많이 다루는데 그런 거 귓동량으로 하나하나 들어야 돼요. 그리고 각 지표들은 기본적으로 읽을 줄은 알아야 되고 단순히 뭐 논팜도 그 인베스팅닷컴 들어가가지고 보는 거는 제발 그만 좀 하고 저 고용노동부 들어가면은 그 보도자료가 있습니다. 그거 그냥 구글 요 스캐닝 해가지고 번역해가지고 읽으면 돼요. 그래서 직접 봐야 됩니다. 직접. 남들이 보여주는 차트 말고. 그리고 메신저가 보통 들고 와가지고 이렇게 차트를 보여주면은 아래쪽에 보면 출처가 적혀 있어요. 그럼 그 출처를 그대로 따라 들어가서 공부하면 됩니다. 미국채 금리 하락이 국내 바이오에 좋은 이유가 뭔가요? 미국 금리 하락하면 아무래도 대한민국 금리도 아래쪽으로 움직일 확률이 높은 거죠. 괴리가 벌어지긴 좀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 금리 하락하면은 국내 금리 하락도 볼 수 있고 금리 하락하면은 당연히 바이오 쪽에는 완전 호재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보는 것도 컸죠, 사실. 미국 6개월은 미국 침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여전히 유지하신지. 물론입니다, 저는. 저는 6개월 내에 경기 침체 없다고 봅니다. 미국 10년물 바로 반등 나왔네요. 매수보다 매도가 정말 어렵네요. 감사합니다. 그쵸? 제가 저번 영상에서 계속 신규 매수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죠. 빠잉 아재 같아요. 저 아재입니다. 완전 아재인데. 이게 아재인지 좀 구분이 되는 게 저희 와이프 직장 동료들이 저희 집에 좀 자주 놀러 와가지고 같이 한잔 하는데 와이프 무리가 있어요, 이렇게. 다 여성 사오들밖에 없어가지고 남자는 저 혼자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맨날 그렇게 좀 몇 번 술자리를 했는데 요즘 신입사원이랑 대화를 해보면 확실히
대화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즘 인지를 하죠. 아, 내가 나이를 많이 먹었구나. 아재 맞습니다. 지금 만약 현금, 여유자금 1,000만 원 더 있다면 어디에 투자하실 생각일까요? 바이오텍, 2621, 니케이 인버스, 엔화도 어느 정도 수익이 났습니다. 여유자금으로 추매를 할지 이제 어디에 눈을 돌릴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당장은 스테이일까요? 지금 찾고 있는데 저도 못 찾고 있어요. 차바이오텍 판 자금도 한 1억 정도 있는데 걔도 어디다 넣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좀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좀 기다려 보시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다리다 보면은 3, 4월에 한 번 더 조정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만약에 주식 투자를 하고 싶다고 하면은 그때 매수하자.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360과 1357 같은 맥락인가요? 같은 종목이에요. 곧버스던데 그것도 보니까 니케이 곧버스. 근데 니케이 곧버스 살 거면 그냥 1360 저랑 똑같은 거 사면 되잖아요. 왜 이거 다른 거 자꾸 살라 그래? 똑같은 거 사세요. 네, 그래서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주요 이슈 하나 정리하면은 일단 유럽에 투자하려고 하는 투자자들로 인해서 유로화에 대한 수요가 늘었고 그래서 유로화가 강세가 됐고 상대적으로 달러가 약세를 취하고 있다. 최근 그 말인즉 미국에서 달러를 빼서 유럽으로 넘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그 말은 미장에는 그렇게 유동성이 빠져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딱히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또 질문 있으시면 달아주시고요. 최근에는 막 이게 변동폭도 크고 그래가지고 오늘 제가 영상 올린 이유는 그래도 이 정도면은 여러분이 좀 살법하지 않나? 니케이 곧버스를 엔화로 환전해가지고 그런 생각 때문에 오늘 좀 영상 갑자기 좀 찍게 됐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빠잉 하겠습니다. 여러분 또 막 궁금한 거 있으면 주말에 제가 다시 한번 영상 올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빠잉.